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요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영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분양가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새 아파트가 조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특별하게도 양지영 RN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은 여러 번 하셨었나요? 채널은 없지만 네.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여러 번 좀 했습니다. 어떠세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해요. 빨리 채널을 만들어라. 뭐 혹시라도 나중에 런칭하게 되면 뭐 또 지코노미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비규제 지역의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되게 관심이 있게 지켜볼 시장이 또 저는 인천이더라고요.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시세 차익을 가장 크게 줄 수 있고 투자의 1순위로 꼽는다고 하면 재건축이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새 아파트가 그걸 또 뛰어넘은 것 같아요. 상황이 사실 새 아파트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2014년에 택조법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택지지구의 공급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또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앞으로 공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라든가 아무래도 또 이제 청약 규제라든가 전매 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비규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새 아파트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가 대치 르엘이라고 아시죠? 예. 네, 그 단지였어요. 이 단지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12대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송도에서 최근 10월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분양을 했던 단지가 있는데 206대 1이었어요. 육박하네요. 네, 그렇죠. 네. 별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비규제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444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비규제 지역으로 어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뭐 인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최근 들어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GTX B 노선이 예비 탄강성에서 통과가 됐고, 특히 이제 또 광역교통 비전에서 2030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업을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청약 통장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가 지금 뭐 수치로 보면은 6만 1,099개의 청약 통장이 쓰였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2배가 됐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인천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인천이 최근에 뭐 공급이 많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인천 같은 경우에 사실 공급은 좀 많았었어요. 뭐 네. 송도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인천 구도심에 있어서도 이제 도시 정비 사업들이 좀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좀 많아졌던 거는 사실인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구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공급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이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17년이면은 진짜 오래된 시간이긴 하네요. 그럼 뭐 굉장히 주변 환경도 많이 낙후되어 있을 거고 아무래도 희소성을 뭐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면. 서울의 금천구의 독산동에 롯데 캐스파크 골드파크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단지가 독산동에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노후된 단지들만 있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기대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고 청약률이 상당히 높은 경쟁률에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경쟁률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약이 요즘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그렇죠. 청약 통장을 파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던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어떻게 음. 전략을 짜야 될지. 당첨이 되려면 예. 네, 당첨 가능성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약 전략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떤 단지를 찾느냐가 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새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라든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양극화 시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 그런 단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첫 번째는 뭐 계속 나왔던 새 아파트여야 된다. 두 번째는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고 또한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들 그런 단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형 평형들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할 만한 단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인천 유림 노르웨이스 레드오션이 이제 곧 분양에 나서는데요. 중구 신흥동에서 17년 만에 나오는 새 아파트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 희소성 부분에서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39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인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하대 병원이라든가 인천 뭐 기독병원이라든가 거기다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하고 바로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난심 통학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주목할 만한 단지는 뭐 안양에서 아르테자이라는 것도 분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지방에서는 부산에서 쌍용더 플래티넘 해운대라는 단지들도 앞으로 이제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뭐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비규제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눈여겨볼 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